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3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시행하는 변경 내용인데요.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3가지 변경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준다는 내용. 두 번째, 최종 1주택 재기산 제도를 삭제해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 세 번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논의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차후로 두 번째, 추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취득세 중과 제도 개선사항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주택 구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을 때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 일시는 22년 5월 9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세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를 보게 되면 위의 개정사항 1번부터 3가지 모두 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를 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거주 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을 보게 되면 입법 예고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국무회의 의견은 5월 24일에, 공포는 5월 말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도 혜택을 주지 않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보게 되면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사이인데요. 여기에다가 2주택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추가 과세를 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포인트 추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아예 배제를 함으로써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일지라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시에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보게 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 사이만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부과되는 20%포인트, 30%포인트를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를 했는데 여기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1년에 2%씩에서 15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중과 규정도 없어지고,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를 적용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걸 적용해주고 하니까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고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중과 규정에 의하면 2억 7,3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된 중과 배제 규정에 의하면 1억 3,360만 원이 나옴으로써 중과 대비 약 1억 4천만 원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중과 규정에 의하면 3억 2,2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된 중과 배제 규정에 의하면 1억 3,360만 원이 나옴으로써 약 1억 8,900만 원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10억이고 보유기간이 15년인 경우 사례를 보겠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중과 규정에 의하면 5억 8,30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된 중과 배제 규정에 의하면 2억 5,755만 원이 나옴으로써 중과 대비 약 3억 2,500만 원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행 중과 규정에 의하면 세금이 6억 8,280만 원이 나옴으로써 10억 대비 약 60%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중과 배제 규정에 의하면 2억 5,755만 원이 남으로써 중과 대비 약 4억 2,500만 원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중과 제도의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를 함으로써 조세 원칙에 위반됐고 주택 매매 장애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감소되고 시장 불안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고 세율을 보게 되면 82.5%까지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됐을 때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물출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 세율을 보게 되면 49.5%로 경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82.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49.5%로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돼 버렸는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경감되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배제 기간을 줌으로써 주택 거래가 증가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매물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또는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는 보유만 하면 되고 조정지역인 경우는 거주까지 추가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에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을 재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팔고 난 다음에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을 재기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에 지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을 실제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행은 3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기산 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C주택이 하나만 남은 시점이 B주택을 양도한 그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그때서야 바로 1주택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3주택자의 경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A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B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C주택이 이제 단독주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단독주택이 됐을 때
현행은 여기서부터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됐었는데, 앞으로 개정 법률에서는 이전에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 그러한 조건 충족이 되어 있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바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만 여기서 보충을 해주면 1주택 비과세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 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그리고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고 매물 출회가 지연이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2년 보유 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에 의한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세제가 정상화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2년 보유 거주 요건은 이전에 충족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 보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은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둘 다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18년 이후에 강화가 돼 왔던 내용인데요. 처음에 3년에서 2년으로, 2년에서 1년으로, 그리고 추가로 전입 요건도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기타의 지역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여유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전입 요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간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행은 신규주택 취득을 2021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상황을 1년만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양도 시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을 완화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을 2021년 1월 1일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시적 2주택 상황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양도 시한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1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번상을 보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에 팔리지 않아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 법률에 의한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한을 부여했다는 점이고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간 여유를 줬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제를 계속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규정에 대한 개선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기 자본이 축적이 안 된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부분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